그래도 나오기 전에 오늘 할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합시다. 오늘이 5월 14일이냐? 네. 내일 14일. 요거 뭐 할 거냐면 경우의 수 중에서 색칠하기 부분 있잖아. 색칠하기. 이 부분 저번 시간에 설명하려다가 내가 딴소리 하다가 못했지, 그지? 이 부분 할 거고 거기다가 고쟁이 경우의 수 스텝 2 요 진행할 거야. 그리고 5월 16일 금요일이지, 그지? 그때 뭐 할 거냐면 고쟁이 스텝 3 나이스. 아플 예정이다. 경우의 수. 오케이? 우리 해도 줄게요. 요거 진행할 거 기다려봐. 그리고 예. 테스트 볼 거야. 해야겠다. 경우의 수만. 예. 아 진짜 아닌데. 당연히 결과가 문자로 전송이 될 거고. 알겠지? 근데 저때 장기공 안 오잖아. 저기 뭐야? 첫 대회에서 이기고 분명 빼줬으니까 우리도 숙제 다음에 빼주시고. 근데 어차피 안 알고 우리 손이죠. 그럼 너도 와. 그건 너 어차피 집에 들어야 될 거야. 맞아, 집에서 들어야 되잖아. 금요일에 빠진 다음에 토요일에 보는 거. 집에서 절대 안 해. 네. 토요일 바쁜다. 집중해. 뭐 아쉬운 거지. 테스트 용지. 일단 수업 숙제가 다 된 친구들 한정으로 내가 봐주는 거야. 알겠지? 숙제가 다 안 돼 있으면 어차피 이날 와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체육대회라서 내가 무조건 빼준다가 아니야. 알겠지? 할 거 다 했으면 그날 하루는 내가 그래 오케이 놀게 해주겠다 이거라고. 알겠지? 닌 숙제도 안 돼 있었잖아. 거의 다 했었어요. 30분이 안 됐어. 하여튼 이렇게 진행할게요. 진행은 이렇게 할게. 오케이? 뭐 이게 아쉬워. 나는 스텝 3랑 테스트를 봐야겠어. 그러면 한번 오시면 돼. 알겠습니다. 오겠습니다. 알겠지? 야, 넌 와야 되는 거야. 아, 그죠? 봅시다. 우리 저번 시간에 못다한 거 좀 볼 건데 없어도 돼. 어차피 다 할 거야. 너 좋아하는 32, 33, 34, 35를 다 할 거라고. 그러니까 없어도 돼. 그냥 편하게 들어. 듣기만 해. 알겠지? 자 봅시다. 32번 뭐 색칠하기는 아닌데 그냥 저거거든. 수영도 문제거든. 봐봐. 하루에 한 번씩 농구 경기를 하는데 첫 경기부터 A가 이기는 수가 B가 이기는 수보다 항상 많거나 같도록 유지되면서 승부 조작을 하면서 경기가 진행이 된대. 근데 이제 처음 5일 동안 경기를 치른 결과 A가 3번 이기고 B가 2번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니네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한번 수용도를 그려보자고. 일단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있을 거 아니지. 첫째 날은 무조건 누가 이겨야 돼? A가 일단 이겨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여기서는 두 가지로 갈리겠죠. 네. 어떻게 갈리니? A가 이겼네요. A가 이길 수도 있고 B가 이길 수도 있어. 그치? 근데 그러면 둘째 날까지 A가 이겼다고 생각을 해봐. 내가 여기서 또 케이스를 나눌 수 있니? 네. A가 이길 수도 있고 B가 이길 수도 있죠. 근데 얘는 무조건 A가 이겨요. 무조건 A가 이겨야 돼. 왜? 승부 조작을 좀 하겠다는 거잖아. 이미 여기가 1대1이야. 근데 여기서 또 B가 이겨버리면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얘는 A 이렇게밖에 내가 못 나눈다. 그럼 그 다음은 얘는 또 A랑 B로 이렇게 나누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지. 왜? 이제 1번. 그치, 내가 원하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A가 3번 이기고 B가 2번 이겨야 되니까 A가 이미 3번 다 이겼어. 끝났어. 승부 조작 좀 하자고. 알겠지? 근데 얘는 두 개로 또 나눠야겠죠. 근데 얘는 또 A가 이겼어. 얘는 무조건 A가 이겨야 되는 거. 맞지? 얘는요? 이거도 A가 B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얘는 사실 마지막 거는 얘네 결과에 따라서 사실 결정이 이미 된 거잖아. 그렇지 않아? 총 몇 가지다? 5가지다. 이렇게 그냥 천천히 세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별거 없지? 고쟁이의 이 문제랑 비슷한 문제가 있는데 얘네는 7번 경기하더라. 와 이따가 고쟁이에서 한번 풀어보시길 바라고요. 드디어 색칠하기 한번. 얘네가 색칠하기에서 항상 문제를 틀리는 이유는 뭐야? 경우를 나누는 게 나누는 경우가 있고 안 나누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니네가 그거를 판단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틀린다고 생각을 하거든. 오케이? 일단 국룰은 뭐야? 가장 많이 접하는 놈을 먼저 칠해준다가 일단 국룰이잖아. 그 이유가 뭐니? 내가 경우의 수 계산을 할 때 가장 특이한 놈부터 계산을 해라 라고 얘기했던 거는 다들 기억나시죠?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뭐 예를 들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종이 있는데 주사위를 굴리는 숫자에 따라서 그 종을 이제 버튼을 누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가장 특이한 놈이 6번이니까 6번 따라서 내가 케이스를 나눠보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잖아 저번 시간에. 그러니까 그거랑 마찬가지로 예열이 케이스를 나누어 줄 때도 내가 뭘 해야 된다. 가장 뭐 인접한 면이 많은 놈으로 일단 케이스를 잡아볼 거야. 근데 잘 들어봐. 일단 나는 가장 많이 인접한 놈이 A가 될 수도 있고 C가 될 수도 있는데 그냥 나는 A가 마음에 들어서 A를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 그 다음에는 그냥 순서 내 마음대로 잡아볼게. A, B, C, D 순서대로 한번 칠해본다고 생각을 해보자. 색깔 몇 개? 색깔 4개네? 그치? 그러면 A에다가 일단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4가지. 4가지야. 근데 잘 들어. 나는 그냥 순차적으로 칠할 거거든. 내가 계속 곱하기로 연결짓는 이유가 뭐야? 곱의 법칙. 연속적으로 칠하기 때문이라고. 맞지? 니네 지금 문제를 풀기도 전에 이 생각을 하면 안 돼. 잘 들어. A랑 C랑 경우의 수가 색깔이 똑같은 경우랑 다른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자 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 왜?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지? 근거가 없잖아. 왜 얘를 나누어서 해야 돼? 라는 대답을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잖아. 그래 오케이. 다르거나 같거나 그게 뭔 상관인데? 그게 왜 케이스가 나뉘어지는데? 라는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야. 알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일단 해야 될 건 칠하는 놈들 이렇게 알파벳 적어놔. 그 다음에 A를 칠했지. 그 다음에 니네 뭐 칠할래? B 한번 칠해보자. B를 칠할 때 잘 들어. A에 이미 색깔을 하나 칠했어. B는 누구랑만 다르면 돼. A랑 C랑은 다를 필요 아직 없어. 왜? C가 안 칠했거든. 지금 내가 여기에다가 칠해 놓은 다음에 연속적으로 얘를 볼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얘랑만 다르면 된다. 이해가 됐어? 그러면 얘는 몇 가지? 3가지. A랑만 다르면 돼. 괜찮아? 그 다음에 C를 칠해 볼 거야. C는 누구랑만 다르면 돼. B랑만 다르면 돼. 그럼 몇 가지? 또 3가지야. 오케이? 근데 문제는 D를 칠할 때가 문제가 생기는 거야. 왜? D는 누구랑 달라야 돼? A랑 C랑 둘 다 달라야 돼.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해보자고. 내가 얘를 칠할 때는 요 놈이랑 다르면 되는데 얘네가 색깔이 다 다르다는 보장이 있는가 없는가? 없잖아. 여기서 케이스가 나뉘는 거야. 여기서 A랑 C가 만약에 색깔이 같다면 D는 몇 가지야? 3가지가 되는 건데 A랑 C랑 만약에 색깔이 다르다면 2개로 바뀌는 거니까 내가 얘로 계산할지 얘로 계산할지를 모른다. 이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이 시행착오를 겪고 그러면 다시 해야겠다가 돼야 되는 거야. 지울 필요도 없어요. 이 시행착오 때문에 나는 케이스를 다시 봐줄 건데 근데 그 케이스를 어떻게 봐줘야 된다? 이 새끼가 4가지인 거는 맞았어. 맞지? 근데 내가 그 다음으로 이제 특이하게 봐야 되는 놈은 누구야? C잖아. 이제 C를 먼저 보자. 됐어? 그러면 C는 이제 케이스가 2가지로 나뉘는 거야. 어떻게? 얘랑 색깔이 똑같은 경우가 있고 다른 경우가 있잖아. 그럼 어떻게? 얘네가 만약에 색깔이 똑같아. 그러면 A에 칠해준 놈 그대로 칠해주면 되는 거잖아. 이게 언제라고? A랑 C랑 똑같은 경우라고. 근데 그러면 A랑 C랑 다른 경우는 언제지? 3가지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인정해? 오케이? 근데 그러면 이때 얘네가 색깔이 예를 들어 어떤 A라는 색깔일 때 똑같이 났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B에다가 들어갈 색깔은 몇 가지? 3가지가 되죠.
맞아? 그런 다음에 D에 들어가 있을 거는 세 가지. 마찬가지로 세 가지가 되는 거잖아. 이해가 되죠? 오케이. 계산하면 어떻게 돼? 4, 1, 3, 3 4, 9에 36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겠지. 맞죠? 그 다음 얘네가 색깔이 달라. 예를 들어 색깔을 이렇게 잡았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B는 몇 가지 색깔이 가능해? 네 가지 색깔 중에서 두 가지는 안 되니까 두 개. 마찬가지로 얘도 두 개. 이렇게 될 거야. 그럼 계산해보자. 4, 3, 2는 계산하면 뭐야? 12 곱하기 48. 4니까 48. 그러니까 얘는 2를 더해주면 된다. 근데 저 C가 특이한 경우 거잖아요. 음. 근데 B는 그냥 적은 다음에 C부터 이렇게 갈라면 다르게 나와요. 뭐라고? 그 관계 나오지. A, B, C, D? 네. 당연히 같게 나와야 정답이지. 그럼 그렇게 해봐. 네? 그렇게 한번 해봐.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아니 뭘 먼저 하고 뭘 나중에 한다고 해서 답이 달라지면 그건 이상한 거지. 근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네가 케이스를 나눴을 때 얘는 이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그 논리를 가지고 문제를 풀면 당연히 답은 똑같겠지. 한번 해봐. 네. 궁금한 거 아니야? 네. 한번 해볼게. 일단 얘 답 뭐야? 86, 48 나와. 84야? 어? 그 순서대로 해볼게. B 몇 가지 올 수 있어? 세 가지. 세 가지 올 수 있는 거야. 근데 C를 또 케이스를 나눠야 될 거 아니야. 맞지? 이미 봐봐. 여기에 A, B라는 색깔이 왔어. 맞지? 이미 왔어. 그러면 C에다가 들어갈 수 있는 색깔은 내가 케이스를 나눈 거라고 어떻게? A랑 C랑 만약에 똑같다고 쳐. 그럼 여기서 올 수 있는 색깔은 몇 가지? 한 가지잖아. 맞지? 그러면 만약에 A랑 C랑 달라. 그럼 얘는 몇 가지야? 몇 가지? 세 가지라고? 두 가지. 얘는 A랑도 달라야 돼. B랑도 달라야 되잖아. 몇 가지? 두 가지인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 경우, 봐봐. 이 경우는 어떤 경우야? 지금 A, B 했는데 여기가 뭐인 경우? A인 경우잖아. 그럼 D 입장에서는 뭐랑만 다르면 돼? A랑만 다르면 되니까 총 몇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하면 얘가 어떻게 돼? 4, 3, 12에 36 이렇게 뜨지? 맞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C가 얘랑도 다르고 얘랑도 다른 숫자 뭐예요? 6 뭐 이렇게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그럼 D는 A랑 다르고 C랑도 다르면 되는 거니까 몇 가지? 두 가지. 그럼 어떻게 돼? 12 곱하기 4는 48 이렇게 되니까 어차피 똑같은 결과 나오지. 되겠어? 오케이? 순서는 상관없는 거야. 근데 내가 그냥 국룰로 얘기하는 거는 언제나 그냥 특이한 건 먼저 한번 잡아보자. 요거가 사실 모든 문제를 풀 때 약간 좀 뭐라 그러지? 일반적인 풀이? 그러니까 일관성 있는 풀이를 위해서 내가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한 거야. 알겠어? 어떤 방식으로 가든 상관은 없어. 알겠지? 그럼 혹시 남는 프린트 있는 거야? 아 이거는 프린트 안 들고 오는 애들도 많아. 뭐예요? 그래서 그냥 다 하겠다. 34 이건 뭐 먼저 칠할래? A요. A부터 칠할게. 그 다음에 그냥 B, C, D 그냥 순서대로 갈게요. 그래 가보자. A에 몇 가지 색깔을 줄 수 있어? 네 4개예요. 문제 잘 읽어. 알겠지? 그 다음에 나 이제 B에 칠할 거야. B에 칠할 때는 세 개. 누구랑만 다르면 돼. A랑 A랑만 다르면 돼. 그럼 몇 가지? 세 가지. 그러면 C는 A랑도 다르고 B랑도 달라야 되니까 두 가지. 맞지? 근데 이때 잘 들어. 얘가 두 가지다라고 내가 확신을 짓기 전에 C는 얘랑도 다르고 얘랑도 달라야 돼. 이때 내가 얘네 둘이 색깔이 똑같은 경우 다른 경우를 나눌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지. 왜? 얘네는 무조건 다르니까. 이해하겠어? 괜찮아? 그럼 그 다음 구조 D를 볼게. D는 누구랑 달라야 돼? A랑 C랑 달라야 돼. 그러면 몇 가지? 이때도 마찬가지야. D가 A랑 C랑 똑같은 경우랑 다른 경우를 나눌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고요. 아시겠지? 왜? 무조건 다르니까.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건 뭐야? B랑 E야. E는 왜? A랑도 다르고 B랑도 다르고 D랑도 달라야 돼. 근데 케이스가 나뉘어지죠. 왜? B랑 D랑 같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다르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케이스를 나누어 보자. 그럼 내가 봐야 되는 건 뭐야?
누구랑 누구? B랑 D랑 같은 경우 다른 경우를 한번 보자. 오케이? 니네가 이거 순서 바꾸기가 귀찮아? 그럼 그냥 진행할게. 알겠지? 그냥 진행할게. 알겠지? 봐봐. A 몇 가지였다고? 네 가지. 이 새끼는 세 가지. 여기까지는 맞아. 알겠지? C도 몇 가지? 두 가지. 근데 여기서 이 새끼를 나누어 보자. D라는 놈이 B랑 똑같은 경우랑 다른 경우로 내가 나누고 싶었다며. 인정해? 그럼 만약에 B는 봐봐. 세 가지 색깔이 있었어. 근데 B랑 D랑 똑같은 색깔을 가진다면 얘는 몇 가지? 한 가지. 얘는 두 가지가 되겠죠. 두 가지라고? 아니죠. 한 가지지. 왜? 잠깐만. 내가 D를 칠할 때 B랑 D랑 다르도록 칠하는 경우는 언제냐면 봐봐. 내가 지금 D를 볼 거잖아. D는 원래는 누구랑 달라야 돼? A랑 다르고 C랑 달라야 돼. 하지만 또 어떤 조건까지 추가된 거야? B랑도 달라야 된다라는 말이 추가된 거니까 몇 가지? 한 가지겠죠. 그러니까 원래 두 가지였던 놈이 갑자기 한 가지 두 가지로 칠해지는 건 말이 안 되지. 맞지?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지? E가 두 가지. B랑 D랑 똑같아. A랑 다르고 얘네 둘이랑 같이 달라야 돼. 그러면 몇 가지? 두 가지. 근데 이 새끼는 A, B, D가 만약에 다 다른 숫자야. E는 몇 가지? 한 가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계산을 할 때 어떻게 계산해요? 4, 3, 2 곱하면 24잖아. 근데 얘는 2고 얘는 1이니까 전체적으로 24 곱하기 3이다. 72다. 이렇게 문제 풀어주면 되겠지. 됐어? 눈차 강조한다. 일단 순서대로 해. 근데 계속 머릿속을 계속 활성화시키라고. 뭐 얘네들이 갖다 되나? 달아도 되나? 칠할 때. 알겠지? 그걸 계속 머릿속에 염두두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 번 한번 풀어볼래? 문제 잘 읽어라. 맞아, 이거 써야 돼. 뭘 써야 돼요? 암산으로 안 된다. 선생님 한번 꼭 시행착오를 겪어야 돼요. 그걸 내가 알려주면은 이 시험 날에도 물어보게. 아니 쌤, 저 기말고사 풀고 있는데요. 36가지. 답을 욕하면 안 되지. 내 생각에 머리가 진짜 좋은 놈이라면 이 문제 구조를 이렇게 바꾸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 저 구조를 동그랗게 말아서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왜? 맨 위랑 맨 아래가 또 달라야 된다. 걔네를 자연스럽게 이어붙이면 이런 모양이 되지 않겠어요? 이런 구조로 바꿔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선생님이 그 생각하셨어. 아 뭐야 아니야. 선생님이 그 생각하셨어. 이거 딱 다른 그런 구조 아니야? 근데 이렇게 설명은 안 할 거야. 왜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애들이 별로 없을 테니까. 맞아요. 좀 할까 말까 고민했다 약간.
천천히. 뭐 아니. 이렇게 안 아, 이게 나요. 뭔가 걸리는 부분이 2개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걸리는 부분이 2개. 꽤 많아요. 30 아니에요? 걸리는 부분이 근데 이게 빨리 할 수 없는데 이게. C에서 안 오는 거 아니야? D에서가 이거 25거든요. 아 이게 B랑 뒤에서 그래. 난 실수. C랑 뒤에서 C에서 나와. C랑 뒤에서. 와서 24 아니에요. 나 30 나와. 자, 답 나온 사람. 20. 자, 왼봐봐. 잠깐만요. 24. 30. 30. 24 나왔어요. 30 나와. 저 18이요. 18 나와. D에서 나와. 48. 뭐라고? 48 나와. 아니 쌤 40분 나올 수 봤네 혹시 여기서? 있어. 오. 그러면 30 답인 사람 뿌리니까 그런 건 아니야. 그런 게 어딨어. 그럴 30이 발생 근데 지용이라고 중에 지용이라 30 아니 20 좀 이거는 틀릴 수가 없다. 몇 나? 기다려. 이거 24 아니 저 아니. 근데 이게 뭔가 이게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알겠거든요. 근데 뭔가 이 복잡함을 제 머리가 한번 해결이 안 돼요. 그럴 때는 차근차근 써. 24. 기록하면 좋아. 네 머릿속에 복잡하면 기록. 그래? 뭔가 느낌에 30은 안 넘어갈 것 그러면 24 그러니까 20 아니 24 아니면 30에다가 같아. 아니 18. 제가 무게 배수 특이한 놈은 얘는 A요. 순서로 계산하기에는 너무너무 특이한 놈이 하나 있어. 그게 누구야? 2. A 다음에 이거 2가 더 특이하죠. 예 조건이 걸려 있으니까 문제에서 조건을 주었으니까 맞아? 그럼 A가 몇 가지야? 세 가지야. 2는 몇 가지? 두 가지가 되겠지. 이 다음에 한번 진행을 해보자. 순서는 B, C, D로 한번 가볼까요? 괜찮아? 뭐 예를 들어서 세 가지 색이 얘들아 A, B, C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네. 오케이? 내가 여기다가 예를 들어 A라는 색깔을 넣었고 여기다가 B라는 색깔을 넣었다고 생각을 해봐. 예. 오케이? 그러면 B 입장에서는 들어갈 수 있는 색깔이 뭐야? 두 가지 총 몇 가지야? B하고 C 두 가지지. 그치? 맞아? 근데 그 다음에 C에 들어갈 거야. 주스 나와요. C에 들어갈 거야. 지금 나 순서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A 칠했어, E 칠했어, 네. B 칠할 거야. B 두 가지 색깔 중에 하나로 칠했어. 맞아. C를 칠할 때는 누구만 보면 돼? 누구랑 달라야 돼? B랑 달라야 되잖아. 그럼 몇 가지야 이거? 두 가지예요. 근데 문제는 D거든? 왜? D는 B랑 돌아야 돼. A가 C랑 달라야 되고 E랑 달라야 되는데 C랑 E랑 똑같다는 보장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케이스를 나누어 보자고 다시. 어떤 경우로 이제 나는 나눠야 되는 거야? 어지러우면 작성을 해보라고. 어떻게? C랑 E가 똑같은 경우랑 다른 게 다른 경우로 한번 나누어 보자고. 여기까지 이해했어? 네. 괜찮아? 그럼 봐봐. 만약에 지금 이제 특이한 놈은 이제 누구야? C랑 E인데 E는 먼저 잡아주었지. 그럼 이제 뭘 잡아줘? C를 좀 잡아주자. C 한번 잡아봐. 한 가지. 오케이? 그럼 봐봐. C는 어떻게 흘러갑니까? 한 가지 얘는 한 가지. B랑만 다르면 되잖아 일단. 네. 아니 얘 이거 먼저 할게. 미안. 이거 먼저 할게. 얘는 뭐야? 무조건 B랑 B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 얘는 일단 한 가지야. 그 다음에 B랑 D를 한번 결정을 해봅시다. 어떻게 돼? B는 한 가지. B 몇 가지야? 한 가지 B 몇 가지? A랑도 다르고 B랑도 다르니까 뭐밖에 안 돼? C밖에 안 돼. 몇 가지? 한 가지. D는 두 가지. 이러면 일단 총 몇 가지가 돼요? 12가지가 되겠죠?
괜찮지? 그리고 아까 여기 3 곱하기 2까지는 똑같았어. 이번에는 뭘 볼 거냐면 C라는 놈이 누구랑 다를 때? 2랑 다를 때. 그럼 총 몇 가지야? 2가지. 됐어? 근데 이때 B를 보려고 보니까 어때? 자, C로 가능한 그 2가지가 누구니? C하고 A랑 C지. 근데 이번에 또 어때? 갈려요. B에 들어갈 놈이 여기서 갈리고 여기서 갈리는 거야. 또 갈리지. 이러면 또 어떻게? 케이스를 또 나눠야 돼. 어떻게? 이 새끼가 A로 가는 경우, C로 가는 경우로 또 나눠야 된다. 오케이? 자, 잘 들어라. 이 문제의 복잡함에 화를 낼 필요가 없어. 화내봤자 니네가 문제 풀 수 있는 게 아니잖아. 화내면 문제 풀려? 아니지. 니네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아, 이런 복잡한 구조를 내가 논리적으로 케이스를 나눠서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뭐 그렇게 불평을 해봤자 도움되는 건 하나도 없어. 신비야, 일어나서 들을래? 일어나서 들을래? 그러면 이 경우는 내가 지금 뭘 보는 거야? C에 뭐가 들어가는 경우? A가 들어가는 경우. 여기는 C가 들어가는 경우 또 케이스를 한번 나눠 봅시다. 알겠지? 그럼 어떻게 돼? 만약에 이렇게 A가 들어가 버려. 그러면 B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총 몇 가지지? 2가지 들어가죠? B에 들어갈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못 들어가지? 요거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되니? 12. 됐지? 그럼 얘는 만약에 여기에 C에 C가 들어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B에는 몇 가지? 한 가지. 이 새끼도 한 가지. 6가지 다 더하면 30이 나게 됩니다. 됐죠? 아까 30 누가 말했었는데? 준영이하고 재훈이? 재훈이 있어. 왜? 재훈이 들었어.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였어. 근데 우리 25분에 어려운 문제예요. 아, 저거는 옛날 문제라서 옛날 문제는 배열이 다 달라. 그러니까 애초에 저 때는 수능이 30번까지 있지도 않았어. 더 많았어 문제가. 이제 고3번 내주요. 고3번 내 경우의 수가 왜 있어? 아, 저 때는 고1부터 고3까지 다 시험 보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 요즘에 수학 범위가 너네 가면 갈수록 더 좁아지고 있다는 거 알아? 네. 더 적어지고 있어. 네. 그러니까 시험 범위 보면은 니네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이과를 한번 볼게. 원래 이과 기준으로. 그러니까 수학은 이과가 다루는 거지. 문과는 산수를 하는 족속들이니까. 이과로 한번 봐. 옛날에 어떠냐면 그러니까 수원, 수투 그리고 미적분 그리고 확률과 통계, 기하, 벡터 이걸 다 했어. 확률이랑 통계랑 따로 해요. 따로 해. 원래 이제 적분과 통계 하고 이제 따로 있고 있었는데 얘네를 다 했어. 이게 나대예요. 근데 이러다가 갑자기 얘네가 수원, 수투 한 다음에 선택 과목으로 미적, 확통, 기하, 기백에서 또 벡터, 그러니까 벡터가 있긴 해. 근데 벡터가 공간 벡터가 있고 평면 벡터가 있거든. 그러니까 2차원, 3차원. 3차원 벡터가 제일 어려운 내용인데 3차원 벡터가 빠졌어. 그리고 하나만 선택해라 이렇게 간 거야. 이과는 대부분 미적을 선택을 해요. 이게 지금 니네 윗 학년들 지금 고2까지가 지금 이런 수준인 거야. 근데 니네는 지금 어때? 대수. 수원, 수투 그냥 이게 뭘로 바뀐 거야? 대수, 미적분으로 바뀐 거야. 미적분 원으로 바뀐 거야. 근데 그냥 바로 확통밖에 안 한대. 씨발 미적하고 기하는 언제? 대학교 가서 안 해. 이게 개꿀이 아니야. 니네 대학교 가면 적응을 못해요. 대학교 가면 적응을 못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잘 들어. 대학교에 있는 모든 수업들은 니네가 모든 정규 과정 미적, 확통, 기하를 다 했다는 가정 하에 대학 수업을 진행해. 예. 근데 저희는 안 했죠. 그러니까 저희는 해. 뭘로 하는 줄 알아? 선택 과목으로 해. 아. 학교에서 하긴 한다. 수능을 안 볼 뿐이야. 뭔 말인지 이게? 그러니까 니네 입장에서 수능을 보는 과목은 이거야. 근데 내신만 보는 과목에
미적하고 기하가 있는 거야. 그렇네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저희 해서 올려보냈어요. 라고 하면 되게 생각할 수 없고. 아 오케이 얘네 다 했다 그랬지? 하고 그냥 원래 이거 했던 사람들이랑 똑같이 그냥 나가는 거야. 그럼 니네가 적응을 못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 수능 끝났지? 수능 끝났어. 이제 대학 합격증까지 받았어. 와 나 연세대 합격했다 하고 1월 달에 현우진 인강 들어야 돼. 대학교 수업을 이해하려고. 아니 그런 짓거리를 누가 하겠냐고. 술 처먹으러 다니기 바쁘지. 그러니까 이거 구조가 나는 솔직히 애들이 뭐 점점 그뭐 학력 저하 세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점점점 줄여나가는 방향이 나는 솔직히 맞는 방향인가 싶기는 해. 애들 수학적 성취도가 가면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요. 이건 통계에 있어. 그러니까 전국이 아니야. 전 세계에서 애들의 수학적 인지도를 평가하는 지표가 있거든. 점점 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여기서 더 가면 이제 정치적인 얘기까지 연결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할게. 저는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 이거 풀어보세요. 나만 공기가 꿉꿉하다고 느껴져? 공기요? 창문 좀 열어도 에어컨 틀면 안 근데 돼요? 그럼 대선 에어컨에서 무슨 이상한 냄새 나다. 그럼 대선하면 그걸 다들 뭐 라면은 뭐 그쪽 좀 열어. 이 먼저 하지 말고. D 먼저 하죠. 뭐 어때도 상관도 없네. 뒷 타자. 계속 홍보하는 소리야. 선거. 기호 횡단 모세진 뭐 이러는 거지. 아닌 것 같은데요. 쉽지 않아. 이렇게 손전화. 기호 1번이 파란색이잖아. 지금 날씨에 파란색 토끼탈을 쓰고 막 그거 뒤에 토끼탈이요? 죽겠다. 우리 이걸 삼거리 다이소 앞에서 지금 토끼가 있어. 쌤 이거 100단이죠? 몰라? 나 지금 모든 문제 라이브로 풀고 있어서 답도 사실 잘 몰라. 오이 왜냐면 프린트를 버렸거든. 월요일에 버렸어. 많이 다시 찾으려고 종이를 뒤져봤는데 없는 거야. 아, 좋대. 오케이 540? 540이야? 500 기다려 720 하나만 잡고 아니 A랑 740 720에 D 몇 가지? 540 아니야? 5가지. 그죠? 얘들아 A 몇 가지? D에만 칠했어. A 몇 가지? 4가지. B 몇 가지? 3가지. 근데 얘는 누구랑 다르기 때문에 3가지야? A랑 D랑 달라야 되기 때문에 3가지인데 A랑 D랑 똑같은 경우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다고요? C는 3가지. 누구랑 다른 경우? A랑 D랑 다른 경우인데 얘도 A랑 D랑 똑같은 경우로 볼 필요가 없으니까 3가지라고. 예. 그렇지? 자 이제 1을 봐야 돼. 어때? B랑 D랑 다르면 되는데 그러니까 B랑 다르고 D랑 다르면 되는데 B랑 D랑 똑같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그냥 3. 이거 계산해버리면 케이스를 이 문제는 나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야? 됐어요? 나 나와서 어때? 5, 4, 20에 27이니까 540. 됐어요?
왜 A랑 B 계산식이랑 같거나 둘이 다른 거는 그걸 왜 해야 되지? 반대로 물어볼게. 왜 해야 돼? 왜 근데 B랑 C랑 지금 B랑 C랑 같은지 다른지 나눠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왜? 근데 왜로 물어보자. 내가 이렇게 했지. 네. 이 문제의 내 방법이 틀렸고 B랑 C가 같은 경우 다른 경우로 나눠서 해야 됩니다라는 근거를 제시했어.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 너 순서 어떻게 했는데? 그래 순서가 중요한 거야. D, 순서. A, B, C. D, A, B, C 똑같이 했네. 네. 아니 근데 이게 일단은 저도 B까지 그냥 했거든요. 근데 B까지 그냥 했는데 그러면 이제 5, 4, 3 이렇게 저거는 딱 네가 D랑 B. 근데 이제 네가 순서를 이렇게 했으면 케이스를 나눠야 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봐봐. D, B, C를 순서를 만약에 B를 먼저 했어.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C를 했어. 그 다음에 A를 했어. E를 했어. 이런 순서로 만약에 했다면 케이스를 나눠야 되는 게 맞아. 왜 그러냐면 잘 봐. D 몇 가지야? D랑만 다루면 되니까 4가지지. C는 몇 가지야? 몰라요. 왜 몰라? 뭐라고? 아. 머리를 쓰라고. 네. 몇 가지랑 뭐랑만 다루면 돼? 4가지죠, 4가지. C는 4가지잖아. 근데 이때 A를 내가 체크를 하려고 보니까 A는 누구랑 달라야 돼? 지금 내가 얘네를 이미 칠해놓은 상황에서 얘랑도 다르고 얘랑도 다르고 얘랑도 달라야 되잖아, 맞지?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얘랑 똑같은지 다른지를 모르는 거잖아. 그런 경우에는 케이스를 나누라.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나? 내가 방금 아까 얘기한 거에서 그럴 필요가 없었잖아. 왜 순서대로 갔을 때 이게 논리라니까 얘가. 내가 이런 논리 때문에 얘네는 뭐 볼 필요 없는 거잖아. 이렇게 갔는데 니네 입장에서는 그냥 그림이 존나 복잡하니까 뭔가 케이스를 나누어야만 할 것 같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논리 없이 그냥 케이스를 나눠야 될 것 같아. 그러고 가는 거라고 지금. 그게 수학이 아니라고. 진짜. 그래서 나 논리로만 갔잖아. 오케이? 나는 논리가 완벽하지. 뭐 아까 D, A, B, C, E로 했을 때는 케이스 나눌 필요 없었고 이렇게 니네가 잡았다면 케이스를 나눠야겠지 라는 논리가 나는 명확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니네가 색칠을 할 때 항상 조심하면서 색칠을 하라고. 색칠을 할 때 굳이 얘를 나누어야 되는가? 나누어야 되지 않아도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끊임없이 해야 문제를 풀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렵지. 이게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역사적으로 그래왔어. 나도 어려웠어. 고1 때. 어렵진 않아. 근데 언제 나눠야 될지 말아야 될지 확실하게 짚어주시면. 확실하게 짚어주는 거? 그러니까 처음 그러니까 이거는 순서에 따라 다른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곱의 법칙은 항상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때만 곱한다 그랬잖아. 그렇지 않아? 근데 지금 아까 순서를 A, B, C, E 이렇게 냈을 때 있지. 이렇게 됐을 때는 굳이 나눌 필요가 없었지. 왜? A는 D랑만 다루면 되니까 4가지. B는 A랑 D랑 달라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케이스를 나눌까 말까로 고민을 한번 해봤을 때 B는 누구랑만 다루면 된다고? A랑? D랑 달라야 되는데 얘를 이거냐의 케이스를 나눌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왜? 얘는 애초에 서로 인접한 놈이니까 같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케이스를 나눌 필요가 있어 없어? 없이 그냥 이 새끼 몇 가지? 3가지. 그래서 이제 뭐 칠할 거야? C 칠할 거야. C는 이미 나 A랑 D랑 칠했거든?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C를 보는 거잖아. 근데 이때 봐봐. 이미 오케이 B까지 칠했어. 근데 내가 C를 지금 칠할 때 B를 볼 필요가 있냐 없냐? 없는데 왜 B랑 C랑 똑같은 경우랑 다른 경우로 케이스를 나누냐 이 말이야. 근거가 없잖아. 뭔가 나눠야 될 것 같으니까 나누는 거잖아. 그게 아니라니까? 어차피 내가 칠하는 건 C고 A랑 D랑만 다루면 되는데 B를 왜 보냐고. C를 볼 때 얘는 누구랑 달라야 돼? A랑 D랑 달라서 총 몇 가지? 3가지. 왜? 아까 A랑 D는 서로 똑같을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 E는? 누구랑 달라야 돼? D랑? B랑 달라야지 A를 왜 보냐고. 이런 건 다룰 수 있다고. 4개일 수 없는 거니까. 뭐라고? 어차피 B가 4개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치. 어차피 그러니까 나눌 필요 없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된다고. 오케이? 진짜 나눈다는 건 더 많이 네. 들어가가지고. 만약에 잘 들어. 케이스를 나눈다고 쳐.
나눈다고 치더라도 어차피 사건의 대칭성 때문에 똑같아. 잘 들어. B를 내가 그래 케이스를 나눠볼게. 어떤 경우? B랑 C가 똑같은 경우 다른 경우 나눠볼게. 일단 이 새끼는 아유! B는 일단 세 가지 맞았지? 불러넣었지 여기까지. 근데 C를 또 케이스를 나눠볼게. 어떻게? B랑 C랑 똑같은 경우랑 B랑 C랑 다른 경우로 케이스를 한번 나누어 볼게. 굳이 씨발 그럴 필요가 없긴 하지만 해볼게. 그러면 B랑 C랑 똑같으면 C에 올 건 한 가지. B랑 C랑 다르다면 C는 A랑도 다르고 D랑도 다르고 난 왜 보는지 모르겠지만 B랑도 달라야 된대. 그럼 몇 가지야? 두 가지지. 됐어? 그런 다음에 오케이? 이 다음에 내가 1을 체크할 거야. 2는 어떻게 체크해? 2는 누구랑 달라야 돼? 얘랑 얘랑 다르면 되지. 여기서 또 반론이 있을 수 있어. 어떻게? A랑 E랑도 씨발 다른 거 같은 거 구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오케이 씨발 한번 해보자. 한번 해봐. 1을 어떻게 한다고? A랑 E랑 똑같은 경우랑 A랑 E랑 다른 경우로 한번 나눠서 해볼게. 알겠어. 변태 새끼야. 한번 해볼게. 만약에 A랑 E랑 똑같아 그럼 몇 가지? 한 가지. A랑 E랑 달라 그럼 몇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A랑 E랑 다르면 얘는 이거랑도 다르고 이거랑도 다르고 이거랑도 달라야 돼. 두 가지. 총 몇 가지? 두 가지. 두 가지야. 됐어? 그럼 얘는 뭐니? 5, 4, 3, 1, 1이니까 60가지. 5, 4, 3, 2니까 120가지. 됐어? 되니? 얘는 또 케이스 나눠? 오케이. A랑 E랑 똑같은 경우 A랑 E랑 다른 경우 봐도 왜 나누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니까? 그래도 한번 해볼게. 얘 한 가지. 얘 몇 가지야? 아까랑 똑같은 논리로? 두 가지. 두 가지인 거야. 얘 몇 가지? 5, 4, 3, 2는 뭐야? 120. 5, 4, 3, 2, 2는 240. 하나 더하면 어차피 540이에요. 왜 나누냐고.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고민하는 건 뭔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케이스를 나눴던 것 같은데라는 편견 때문이라고. 논리 없이. 오케이? 오케이. 너는 이게 근데 나도 안 되는 건 아니네요. 안 되는 건 아니지. 근데 왜 굳이 이렇게 하냐? 할 필요 없다는 제가 거지. 이제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밥을 먹을 거야. 숟가락으로 밥을 퍼. 입에 넣어. 이렇게 먹으면 되거든? 숟가락을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리고 빠르게 집어서 밥이 안 떨어지게 한 바퀴 돌리고 먹어. 똑같이 먹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지랄로 먹는 거야? 근데 순서를 생각을 못했어요. 이제 독이 없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혹시의 상황에 대비해서. 아, 그러니까 그게 근거가 있으면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니까. 이제 부모님이 해주신 밥이야. 근거가 있지 않아? 먹어 그냥. 아니, 혹시 모르잖아요. 야 이거 어머니까지 의심해버려? 언제 나눠야 돼, 언제 안 나눠야 될지 모르겠어. 그건 그냥 그 얘기를 왜 계속 하는 거냐고. 언제 나누고 언제 안 나누고는 근거를 가지고 보는 거라니까. 뭔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거야 얘들아. 잘 들어봐. 이 문제를 보자마자 아 이거는 나누는 문제, 아 이거는 안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고. 법이 나눠진 게 하다 보면 나눠야 하는 상황이 있고 안 나눠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라고. 나라고 해서 그림을 보자마자 오케이 이건 케이스 나눠야 돼. 야 이거 안 나눠도 된다. 아 이건 나눠야지. 이 지랄로 나누는 게 아니야. 나도 몰라. 나도 모른다고. 그림을 보자마자 모른다고 얘들아. 생각을 해야 된다. 나저 돌아버릴 것 같아. 약간 쉬었다 하시. 아, 왜? 선생님 돌아버리시면 안 돼요. 좀 열시키는 타임. 안 되겠어. 한 문제만 더 하고. 666. 아니 육생이 좀 불안해도 안 되는데 오늘 풀려도 판단이 거예요. 저도 아까 그런 날 똑같은 거네. 유민이 전화가 와요. 해봐. 오빠가 아니에요? 너가? 네, 제가. 그만 풀게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뭐래요?
84요? 아닌데. 아니야? 훨씬 커. 아 아니지. 아니 케이스를 나눠볼까? 케이스 나눠야지. 케이스 한 5개? 왜 하냐? 그럼 치대면 나눠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뭐야 중복하여 사용할 수가 있대네. 원래 됐구나. 기다려. 미쳐버릴 것 같아. 왔다. 84. 금요일날 테스트 볼 때 18문제만 한 10문제 넣어야겠다. 안 돼요 쌤 진짜. 야 맞잖아 미친놈들아. 아 미친 애야. 83. 96 아니야? 84. 아 이거 당연히 이거. A 몇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연속적으로 B를 칠할 거야. B 몇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C 칠할 거야. C는 몇 가지? 구하지야. 왜 C는 뭐랑 달라야 되는데? C는 뭐랑 달라야 되는데? A요. B랑만 다르면 되잖아. B랑만 다르면 되지. 몇 가지야? 세 가지야. 이때 D를 칠하려고 보니까 D는 누구랑 달라야 돼? AC. 얘랑 달라야 되는데 지금 보면 A랑 C랑 무조건 다르다는 필연적인 그 운명이야? 아니요. 아니잖아. 얘네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 다를 수도 있으니까 이제 케이스를 나누는 나눠 보자고. 여기 스텝트라고. 구조가 이해가 돼? 예. 왜 저런 거 쓰자. 이래야 나누는 거야. 바꿔. 그래서 그러면 A랑 C랑 만약에 똑같다면 얘는 세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 한 가지가 있네. 한 가지야. 그러면 나머지 두 가지는 어디로 가? 뒤로요. 일로 가는 거야. 아, 예. 맞잖아. 그렇죠. 되겠어?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보죠. 그러면 봐봐. 이때 어떻게 돼? 이 경우는 A랑 C랑 똑같아. 그럼 D는 AC라는 색깔이랑 다르면 되는 거니까 총 몇 가지? 세 가지. 근데 얘는 A랑도 다르고 C랑도 달라야 되니까 몇 가지? 두 가지. 계산하면 12로 묶은 3 더하기 4지. 12 곱하기 7은 84가 나온다고. 지금 누가 아 쉬워. 이 문제를 시작하자마자 A랑 C랑 똑같은 놈, A랑 C랑 다른 놈으로 나누는 게 위험한 풀이라고. 이거 수식 딱 보이는데. 야이씨. 안 좋은 버릇이라고. 아 이게 딱 보자마자 약간. 안 좋은 버릇이라고. 안 좋은 버릇이라고. 네. 오케이? 너 진짜 색칠 문제만 존나 풀 줄 알아. 아. 내가 클리닉을 아, 해.